무인기의 위협은 앞으로 21세기 전장의 판도를 바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게 됩니다. 북한도 이미 대한민국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도 보시다시피 무인기는 맹활약을 하고 있죠.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이미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에서는 FPV 드론을 운영해서 적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참호를 공격하는 영상들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북한은요, 수도 서울의 한복판, 대통령실 상공 용산까지도 침투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레이더나 광학장비 그리고 전방의 AOP에서 무인기를 탐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바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난 데는 무인기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5기의 무인기가 서울 시내를 배회하고 휘젓고서 돌아갔는데도 왜 우리는 그러면 격추도 못하고 저걸 어떻게 할 수도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조준해서 격추하기가 쉽지도 않고 탄을 쐈는데 그 탄이 직격되지 않으면요, 이게 유탄으로 날아가서 지상에 떨어지면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적의 불법 침투 무인기 한 대 떨어뜨리자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명의 지장을 받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김포, 파주, 인천 지역으로 배회를 하다가 유유히 돌아갔었죠. 그때 우리가 막 지상에서 방공 무기들 천마, 20mm 발칸 그리고 우리 공군에는 KA-51이 떠서 출격을 했었죠. 그때 또 급하게 뜨느라고 그중에 KA-51 한 대가 추락하는 그런 불상사를 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대응 출격까지 하고 아군의 헬기도 떴는데 왜 무인기를 못 잡느냐? 우리가 그동안 대응을 하기 위해 했던 항공기나 미사일과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여태까지는 대응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대응을 하겠죠. 당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도 대응을 했었죠. RQ-101 송고매를 띄워가지고 전방 지역을 쭉 관찰하기도 했었고요. 군사 분계선 살짝 넘어가지고 북한 지역을 정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때 백두 금강 정찰기들을 띄우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거 뭐 별로 무용지물이죠. 뭐 띄운들, 그리고 우리가 또 평상시에도 뭐 많이 띄우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취했던 제스처였어요. 이게 10여 년 전에도 한번 무인기가 와서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굉장히 초보적인 무인기에 캐논 카메라 담아가지고 우리 후방 지역의 주요 미사일 기지들, 특히 그때 사드 기지를 아마 촬영을 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아주 저가 부품을 조악하게 만든 RC 수준의 비행기였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잡지는 못했죠. 지가 가다가 추락을 해서 우연히 발견을 했지 우리가 격추를 했거나 교란을 해서 떨어뜨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잡한 무인기라고 해도 얘네들이 폭탄을 싣고 오거나 생화학탄을 싣고 올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도 2017년까지 무인기 도발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무인기 도발을 했었죠. 이제는 대놓고 뻔뻔하게 무인기 도발을 합니다. 얘네들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20mm나 천마 30mm를 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이놈들이 의도적으로 배회를 시키면서 우리의 방공망의 능력과 대응하는 태도를 본 거죠. 특히 최근에 왔던 건 4m나 6m짜리인데요. 대한민국 군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방공망이 대응을 어떻게 하고 방공망의 실질적인 탐지구역과 비탐지구역까지 정찰하는 목적을 띄었을 겁니다. 우리 방공망을 섣불리 가동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레이더 빔을 켜고 사격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적에게 정확하게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격한 탄이 정확하게 무인기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유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이런데 20mm, 30mm가 떨어지게 되면요, 시민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미리 지정된 코스로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 탐지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결국 레이더나 기타의 장비로 현재까지 우리 군이 보유한 장비로는 무인기를 탐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육안으로 왜 안 보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전방에 AOP에 근무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전방 미사일기지에서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항공기를 탐색하는 게 그게 의외로 어려워요. 인간의 눈이 그렇게 정밀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늘을 보면 금방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3차원 공중공간에 날아다니는 항적을 눈으로 발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게다가 사이즈가 무인기와 새, 요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특히 새떼가 날아오게 되면 이거 분해능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또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레이더에 잡혀가지고 긴급 출격을 했는데 새떼로 밝혀진 적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새떼랑 무인기를 구별 못하느냐라면서 언론에 많은 질책을 했는데, 레이더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가시적인 명확한 뚜렷한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전파를 쏴서 튕겨나오는 전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얘가 쇤지 무인기인지를 구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무인기가 더 무서운 거는 우리 레이더 탐지 고도 밑으로 적어도 침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거기에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에 웨이포인트로 우리 아군의 레이더 차피해 지역으로 교묘하게 침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요, 우리는 조기 탐지도 어렵지만 종단에서도 탐지하기가 어려워요. 빌딩 숲을 밑에서 기어 들어오는 적의 무인기를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얘들은 RF 시그널, 즉 무선 신호도 주고받지 않고요, 사전에 입력된 웨이포인트로 순항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파라든지 무인기를 지령하기 위한 전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전파 탐지도 어렵죠. 그리고 서울은요, 여러분, 서울에 너무 많은 전파가 있기 때문에 무인기를 지령하는 전파를 일정 그 주파수를 알지 않는 한 특정해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그냥 대놓고 비행하라고 둘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공자산으로 타격을 하게 되면 부수적인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고요. 20mm나 30mm 포를 쏠 수도 없고, 또 열추적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얘가 RCS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근접신가를 터트린다고 해도 어쨌든 주변에 파편이 날아가고 그 데브리스들이 땅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이 고안을 해낸 것은 EOIR, 즉 광학 감시 장치와 적외선 탐지 장치를 보다 발전시킨 상태에서 다른 무기들은 20mm나 30mm 탄 비호복합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요, 파편이나 부수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레이저로 쏘게 될 경우에는 그 부수적인 피해를 상당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방공망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발사기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방산 업체들이 30kW 그리고 앞으로 60kW 레이저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드론은요, 방어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에서 보았듯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적에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공격 드론도 개발하는데 빨리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 특히 방공망이 더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